혼자서 끙끙 앓던 이야기들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요,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교육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들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에 장사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받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시골로 이사를 왔고 남편과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힘들게 그 많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 사이 4남매는 자랐고 큰애는 공기업에 다니고 중간에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가슴 아픈 자식은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가 아주 어릴 때 우리는 빚에 허덕이느라고 막내를 늘 집에 혼자 두거나 형 누나들에게 맡기고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남의 집안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터덜터덜 집으로 오면은 막내는 눈이 빠지게 엄마를 기다리다가 마루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아직도 우리 막내 아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는 크면서 공부를 꽤 잘했고 학원도 한번 못 보냈는데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도 곧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됐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전화를 하면 자꾸만 그냥 끊기도 하고 또 통 연락도 없고 이상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이미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 직후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참 만에 막내와 통화됐는데 막내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이 얼마나 열악하던지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작은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라곤 소주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다그치니 8천만 원가량 빚을 졌다고 더 이상은 묻지 말라고, 자기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빚만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몇 개월 사이에 홀쭉해진 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픈데 먹는 것도 부실한 것 같고 눈엔 생기가 없고 이대로 집에 내려가자고 하고 싶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데리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막내를 보고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도 담배만 피우고 있고요. 형 누나들에게 알리고 가족회의라도 열어서 십시일반 막내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고 해야 할지, 그런데 다른 자식들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닌데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돈 얘기를 꺼내기가 참 힘드네요. 저희 부부가 갚아주고 싶지만 빚에서 벗어나 한숨 돌린 지 1, 2년이 채 안 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막내 혼자 어떻게든 감당하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 식구가 모여서 십시일반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막내의 빚을 갚아주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반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같이 빚을 갚든 못 갚든 같은 가족이니까 모여 앉아서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서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거를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들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건 가족이고, 또 다른 형제들도 모르고 지냈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뭐 해결을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같이 모여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동생이 있다면 도와줄 것 같고 저희 엄마 아빠 같았으면은 도와주실 것 같아요. 많이는 뭐 다는 못해줘도 일부라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이렇게 자기도 하려는 의지가 생기다 보면 더 금방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른 척 하기에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살기가 바빴던 것 뿐이니까 돌아갈 곳은 가족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줘요? 예. 나중에 막내 아들이 또 성공하면은 다 그에 대한 보답을 할 테니까. 가족회의를 열어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형편 나는 대로 도와줘야죠. 어쨌든 가족이니까. 그래도 막내 그 아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뭐 막내가 제일 좀 젊고 어리니까 그래도 좀 뭐 일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갚아 나가야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막내가 돈을 모아서 갚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쓰러지는 집에 돌을 얹어놓으면 완전히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돌을 얹어두지 말고 그걸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면은 짐이 덜 무겁잖아요. 그렇게 헤쳐나가기가 쉽지,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가족이 조그마한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도와주면은 일어나는 사람이 빨리 일어날 수 있지. 네, 함께 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저도 막내예요. 아, 그러신가요? 저도 막내인데. 아, 진짜로요? 여기 지금 다 막내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 사연이 남다르게 좀 들리시지 않던가요? 예, 막내가 최고로 많이 사랑을 받고, 큰다, 집안 사랑은 다 받는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제일 또 꽁지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손이 제일 또 안 닿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연을 지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학 잘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자 갈 길 잘 가는 아들 서울에서 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가보니 고시원에 있고 냉장고 안엔 소주만 쌓여 있고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또 찢어지셨겠어요, 그죠? 무너지죠. 뭐. 네. 막내가 아니어도 그럴 텐데. 그럼요. 정말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잘 돌보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으니 시민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가족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이 어머님이 이 상황을 처음 알았을까? 형하고 누나들은 몰랐을까? 그 이전의 소통은 좀 어땠을까?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하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맞습니다. 예. 야, 가족이 없는 사람은 진짜 서러울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역시 가족이구나. 시민들의 이제 반응들을 다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그 희망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따뜻함?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의미는 분명히 어떤 서양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는 또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된다. 혹은 혼자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는 말고 어떤 가족으로서의 어떤 서포트만 보여주는 것이 옳다. 이거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당장 뭐 막내 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돈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돈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만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빨리 아들, 딸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이 있는 거. 다른 형제들하고도. 예.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일단은 묻지 말아달라고. 이 8천만 원의 빚이 어떤 빚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다그치는 쪽으로 가지를 말고. 그래서 저는 가족회의를 하더라도 1차는 막내 아들을 빼고 아들하고 딸들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연으로 봐서는 아마 딸 들인 것 같고요. 네. 사회를 포함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도 이제 문제지만 그것도 조금 좀 그죠. 사회를 일부러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어도 가족들끼리 일단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막내 아들하고 다 함께 가족회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이제 8천만 원 가량의 이제 빚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빚이 예를 들면
그 1금융권의 빚인지 아니면 사채나 아니면 제2금융권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이 경중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도와줘야 되는 그 범위를 정할 때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1금융권이다라면 이 아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스스로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갚아나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네. 이자가 이자를 너무 많이 부르고 그러면 사실 그 딛고 일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긴 세월이 되기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고 그 대신 이 아들이 갚는 거로 이 가족들한테 뭐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직장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이 이게 뭐 차츰 쌓였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8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집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일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상되는 거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와서 네네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30대 네. 뭐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제 재산이 뭐 네. 상진이 됐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럴 때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하는 뭐 주식 내지는 예. 뭐 도박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아들이 아마 부모님 연락도 끊고 이제 이러는 거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스스로가 어쨌든 헤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네. 예, 그건 정말 긍정적이죠. 네. 물론 그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그저 큰 빚 시골로 내려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갚아 나가서 이제 최근에야 1, 2년 그 빚에서 일단 벗어나셨는데. 그런데도 자식들은 잘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1차 막내 아들을 잠깐 좀 제어하고 다른 가족끼리 1차 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뭐 원인부터 파악해서 그죠? 네. 무슨 빚이었는지 그렇게 취조하듯이 몰아가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네. 본인도 말을 못하는 거고요. 제가 딱 거기에서 나올 대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서는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기 좀 삐뚤은 지금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여 있을 때 전혀 네. 가족끼리도 한 목소리가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막내들도 혼란스러운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빚이 어떤 빚이었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돈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 정말 그중에 그래도 누군가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좀 시차를 두고 밥 한 끼 먹고 예를 들면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누나는 뭐 아마 결혼을 할 것 같은데요. 반찬이라도 예를 들면 그죠? 뭐 아니면 뭐 매형이라도 또 뭐 격리에 무슨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정말 여건이 된다면 그 형제들도 빚을 내서 또 동생의 빚을 갚아주는 그런 악순환을 갖지는 말고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갚아주면 그게 힘이 돼서 스스로 갚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참 요즘에는 가족들이 예전에는 저는 그 부모님 세대 기억하거든요. 뭐 맨날 삼촌들끼리 모여서 같이 소주도 한 잔씩들 하고 왔다 갔다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우리 가족들끼리도 얼굴 보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사실 못 보면은 안 보면은 마음도 같이 멀어지는 게 어떻게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요. 알았다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네. 되려 지금 엄마가 어떻게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그나마 어머니가 서울에 찾아가서 발견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눈에 밟히는 자식. 그렇죠. 아픈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짠한 마음, 그리고 더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이 그 아들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나 그렇겠죠.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좀 자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물론 다 각자 먹고 사느라고 이제 바쁘겠지만 형이 있고 또 누나가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4남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은 이야기를 좀 해서 저는 정말 좀 냉정한 거보다는 이럴 때는 정말 따뜻함을 좀 보여주고 가족의 위대함. 야, 역시 가족이 있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말 가족이 좀 모여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이 먹고 나선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시점이 한 번씩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큰 힘이고요, 그죠? 그냥 당장 뭐 막내 아들의 빈 문제를 해결하기는 가족회의도 좋지만 그동안에 쭉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왜 얘가 이런 경우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부모님만 몰랐을 뿐인데 형이나 누나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렇게 못 돌봤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몫까지도 너무 앞질러서 감당해줘 버리면 물론 뭐 그럴 만한 현실적인 상황도 안 되지만 네네. 나중에 또 제2, 제3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책임을 갖고 갚아나가는 부분하고 가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좀 갚아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죠 잘 버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막내들이요. 사실은 이제 좀 여유가 있고 부모님의 이제 심리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제 꼭 뭐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이제 막내를 낳잖아요. 이제 큰아이 때는 시행착오가 많은데 그렇죠. 막내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애정을 더 많이 주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이 사례처럼 사실은 이제 혜택을 좀 제일 못 받은 자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형 누나 쫓아다니다가 그냥 쓰러져서 자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공부해서 헤쳐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뭔가 의지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내가 더 힘들게 할 수 없다. 힘들게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는 혼자서 뭔가를 견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어차피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혼자 할게요.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게.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조금 지켜봐주고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훨씬 이제 그게 정말 배가가 돼가지고 그 감사함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넌 정말 혼자가 아니라 네 뒤에는 항상 부모님이 있고 형하고 누나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 돈만큼은 100% 해결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널 위한 일이라면 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할게. 그 믿음만 심어주셔도 엄청난 큰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막내가 생각할 때는요. 큰 형이나 큰 누나 이제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럼 거의 부모뻘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막 6살, 8살 차이 이러면 굉장히 큰 터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구조나 가족의 분위기나 그런 거는 이제 안 되어 있었던 거로 이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좀 품어줘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품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